지수가 급락할 때는 대규모의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세가 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수가 급락할 때 여전히 적은 거래량, 버티는 주가는 충분히 작전주라고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이 대성홀딩스의 물량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입니다. 2020년 2월부터 3월은 주가 지수가 2200선에서 1400선까지 후퇴했던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은 급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역시 지수의 하락에 밀려 주가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LG화학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수가 급락하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은 이러한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버티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자,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고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수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대성홀딩스의 주가는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을 봐도 하루에 7만 주, 4만 주, 적을 때는 164주, 6천주 이렇게 거래량도 거의 마른 걸로 봐서는 그만큼 이 주식의 대부분을 누군가가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가 급락할 때는 대규모의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세가 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수가 급락할 때 여전히 적은 거래량, 버티는 주가는 충분히 작전주라고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이 대성홀딩스의 물량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후 주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내 지수의 회복과 함께 대성홀딩스 역시 주가가 주상향을 그렸는데 약 8,000원 부근이었던 주식이 계속 상승을 합니다. 재밌는 점은 2022년이 되면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을 가릴 것 없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이때부터 약세장을 겪는데 대성홀딩스는 역시나 아랑곳하지 않고 주가가 쭉 오르고 있습니다. 이후 주가는 계속 오르면서 최고가 13만 8천원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어찌된 일일까요? 갑자기 장대 음봉을 기록하더니 점 하한가를 맞습니다.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라더견 사태입니다. 당시 이 사건을 주도했던 라더견 씨는 누군가가 배신을 했다. 또 이걸로 인해 제일 큰 이득을 본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주식을 누군가가 장악해서 서서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은 과거에 등장했던 주가 조작 사태와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루보 사태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루보 사태도 당시 작전을 기획했던 세력들이 자금을 이용해서 주가를 서서히 끌어올렸었는데요. 당시의 차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의 이름은 썬코어입니다. 2006년 10월 9일 1030원 부근이었던 주식이 점차 조금씩 우상향을 그립니다. 최고가는 2007년 4월 16일 51,400원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작전을 기획하는 무리들이 어떤 기업의 물량을 장악하여 주가를 서서히 끌어올리는 방식은 옛날 작전 방식인데요. 이 루보 사태가 제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더견 사태는 바로 이 루보 사태를 모방한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점 하한가를 연달아 내리꽂으며 탈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때 한국거래소에서 주가 급등 사유를 묻는 공시를 냈지만 주가 급등 사유가 없다라 라는 답변만 했습니다. 이렇게 자금을 통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요. 당시 이 작전의 설계자들은 투자 설명회를 열어서 수백 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주식 계좌에 대한 공인인증서나 또 보안카드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이 함부로 매도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개인들이 서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빠져나간다면 이 작전은 고꾸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이 밝혀진 이후에 연일 급락했고 수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봤습니다. 11일 연속 점 하한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주도했던 김영모 회장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징역 7년에 벌금 70억, 그리고 추징금 30억이라고 하는 가벼운 처벌로 끝나게 됩니다. 징역 7년 살고 나온 이후에도 김영모 회장은 또 주가 조작을 기획했다가 발각되기도 합니다. 대성홀딩스 주가와 아주 유사한 모습이죠. 라더견 종목 중 하나였던 삼천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천리도 별다른 호재 공시 없이 주가가 계속 오릅니다. 하물며 때는 2022년 약세장이 시작되던 해입니다. 미국 증시, 국내 증시 가릴 것 없이 2022년은 투자자들에게 괴로운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삼천리는 지수의 하락에도 상관없이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봐도 4만 주, 2만 주,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하지만 이 종목 역시 대성홀딩스와 한낮 한시에 똑같이 급락을 맞이하며 점 하한가를 가게 됩니다. 삼천리, 대성홀딩스, 그 외에도 6개 종목이 더 있는데요. 이 라더견 사태는 과거 루보 사태와 아주 유사합니다. 투자 설명회를 열어 자금을 유치하고 그 자금을 이용해 조금만 돈을 써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물색하죠. 또한 라더견은 CFD라고 하는 차액 거래 결제 계좌를 이용해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용합니다. 라더견이 골랐던 종목들은 대부분이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아주 미미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적은 종목이었습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높으면 그만큼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들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오랫동안 이 회사를 소유했던 대주주들은 쉽게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더견은 일부러 이런 종목들만 골랐던 것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같이 볼까요? 자, 대표적인 라더견 종목이었던 성광입니다. 자, 성광 역시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해 지수가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주 잘 버텼습니다. 하루 거래량은 3만 주, 만 주, 적을 때는 4천 주, 이렇게 거래량도 적습니다. 성광 역시 2020년 약세장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끊임없이 상승을 합니다. 라더견 8개 종목이 하락하던 날 성광 역시 급락을 맞이하며 점 하한가를 계속 기록합니다. 이 사건이 제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물량을 장악해서 임의적으로 돈을 써서 주가를 올리는 것은 과거 루보 사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주가 조작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러한 작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전주들은 어떠한 작전 방식을 사용할까요? 정답은 바로 전환사채 그리고 유상증자를 활용한 주가 조작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큰 자금을 들여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쉽게 물량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